네,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캐널 니고시에이션이 안 되는 이유와 해결책은이라는 이제 질문인데 이게 뭐 다 들어가는데 끝에서 정말 면밀히 이게 안 들어가면 진짜 막 짜증나고 막 미칠 것 같고 그러죠. 네네. 이럴 때 유기영 선생님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네. 그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네. 짜증나시면 안 되니까요. 예, 이미 벌써 짜증이 예, 느껴지네요. 예, 막 네. 아우 미쳐요. 네. 막. 제가 캐널 네고시에이션을 하는 데 있어서 정말 많은 도움을 받은 그 글이 2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글 2개를 바탕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들어가지 못하는 것은 장애물이 있기 때문이죠. 장애물에는 해부학적 장애물과 의원성 장애물의 2가지가 있는데요. 자연적으로 존재하는 해부학적 장애물에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 상대적으로 직선인 근관인데 근단부에 불규칙한 부분이 있는 경우, 두 번째로 만곡 근관의 바깥쪽 벽에 불규칙한 부분이 있는 경우, 세 번째로 급격한 만곡이 끝부분에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네, 의원성 장애물에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 근단부가 잔사로 인하여 막히는 경우, 두 번째로 너무 굵고 뻣뻣한 기구를 성급하게 넣어서 렛지가 생기는 경우, 세 번째로 기구가 분리되어 근관을 막는 경우가 있을 겁니다. 이러한 장애물을 만나게 되면 느슨한 저항, 즉 파일이 근관 내에 끼이는 느낌이 없고 파일 끝이 헐렁헐렁한데 벽돌을 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게 되거든요. 이러한 느낌이 드는 이유는 근관 내에 장애물이 있기 때문이고요. 이거는 치근단이 석회화된 게 아니라 급격한 만곡이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러한 느슨한 저항을 만났을 때 이것을 극복하는 방법은 먼저 10번 K파일의 끝부분을 구부리고 만곡과 같은 방향으로 러버 스탑이 향하게 합니다. 파일을 넣었을 때 저항을 만나서 벽을 치는 느낌이 들면 1mm를 빼서 파일을 10도 정도 약간 돌린 상태에서 다시 근관에 넣는 이것을 반복하다 보면 근관의 만곡과 파일의 만곡이 일치하는 순간 파일이 쏙 하고 들어가게 됩니다. 자, 일반적인 경우에는 왼쪽처럼 프리커브를 부드럽게 주게 되고요. 이렇게 벽을 치는 느낌이 들 때에는 오른쪽에 보시는 것처럼 파일의 끝부분만 예리하게 구부리면 됩니다. 자, 캐널 네고시에이션을 할 때 언제나 8번 K 파일로 시작하고 RC 프랩과 같은 EDTA 페이스트를 사용할 것을 닥터 뷰캐넌은 추천을 하였는데요. 이렇게 8번 파일로 시작하는 이유는 좁은 근관에서 8번과 10번 파일은 펄프 티슈를 칼처럼 자르는 역할을 하지만 15번 파일은 피스톤 역할을 하여 펄프 티슈를 근관 내로 밀어 넣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커 보이는 근관이라도 언제나 작은 근관은 8번, 상악 팔라탈과 하악 디스탈 원캐널과 같은 큰 근관은 10번으로 캐널 스카우팅을 시작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그리고 RC 프랩과 같은 EDTA 페이스트를 사용하는 이유는 바이탈 케이스의 경우에 상아질 잔사가 아닌 펄프 티슈로 인해 근관이 막힐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루브리컨트가 조직을 유화시켜서 재결합되는 것을 막고 치료 초기에 치수 조직에 의해서 치근단이 막히는 것을 줄일 수가 있습니다. 네고시에이션 과정에서 핸드파일은 근관에 들어가거나 나올 때 항상 와치 와인딩 모션을 취해야 합니다. 와치 와인딩 모션은 손에 힘을 빼고 가볍게 근단부로 압력을 주면서 20도에서 30도 정도 시계 방향과 반시계 방향으로 번갈아 가면서 회전을 시키면 파일이 자연스럽게 근관 내로 빨려 들어가는 느낌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석회화된 근관은 네고시에이션 하기가 정말 힘든데요. 근관 석회화는 치수 강에서부터 근단 방향으로 일어나기 때문에 항상 석회화된 부분 하방에는 석회화되지 않은 부분이 있고요. 거기까지만 도달하시면 됩니다. 물론 석회화가 심한 경우에는 그 부분까지 도달하는 것 자체가 쉽지 않습니다. 석회화된 근관에서는 4분의 1바퀴, 즉 90도를 돌리고 파일이 물리면 당기는 턴앤풀 모션이 유용하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복잡한 근관, 아주 구불구불하거나 뿌리 끝까지 도달하기 어려운 그런 근관에서는 적절한 형태로 핸드 파일을 구부리는 것이 중요한데요.
각을 줘서 구부리는 그런 킹크를 주는 것이 아니라 부드럽게 끝부분만 구부려야 합니다. 6번에서 10번 파일은 워낙에 파일의 유연성이 있고 파일이 작기 때문에 끝부분 1mm만 구부리면 되고요. 일단 근관장까지 힘들게 도달했다면 파일을 바로 빼지 마시고 2에서 3mm 정도 더 길게 오히려 넣으신 후에 20번에서 30번 정도 충분히 파일링을 하고 나와야 어렵게 확보한 근관을 놓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8번 파일을 2에서 3mm 넘기게 되면요. 12번에서 14번 파일이 근관장까지 다녀온 것과 같은 효과가 있습니다. 모든 케이스를 이렇게 하라는 말씀이 아니고요. 정말 힘들게 근관장까지 들어간 경우에만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조 플라이어를 지금 갖고 계시죠? 예, 저는 갖고 있습니다. 저거 구하기도 되게 어렵다고 그러던데. 제가 알기로는 국내에서는 구할 방법이 없어서 네. 저는 직구를 해서 직구 구입을 직접 네, 하셔서? 했습니다. 네, 예, 대단하십니다. 꽤 비싸더라고요. 저게 뭐 프리커브를 주는 그 일반적인 프리커브 주는 거는 그냥 손으로 이렇게 하면 네네. 되는데 저렇게 끝에를 라운드하게 1mm만 하는 거는 뭐 저런 기구 갖고 계신 분이 몇 분이나 되겠어요, 그렇죠? 뭐 특별하게 좀 방법이 없을까요, 저거? 실제로 저 기구를 사용해서 저렇게 구부리진 않고요. 예. 네, 두 가지 방법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게 익숙하다 보면 예. 아주 손톱 끝으로 여기만 살짝 끝에만 구부리면 저 모양이 나오고요. 예, 손톱이 제가 길진 않습니다. 왜냐면 그 파일링 하려면 짧아야 되거든요. 그렇죠. 네, 짧아야 되기 때문에 손톱이 길진 않는데 그게 글러브를 낀 상태에서 이렇게 살짝 끝부분만 이렇게 하다 보면 익숙해지면 이게 되고요. 그 다음에 핀셋을 갖고 이제 아주 끝부분을 잡은 다음에 살짝만 휘면 핀셋이 잘 잡히는 핀셋이어야겠죠. 예. 그런 걸로 잡고서 살짝만 구부리면 저런 모양을 얻으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많이 하시다 보면 웬만한 교정 플라이어도 비슷한 게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네네네. 그런 어떠한 기구든지 저런 모양을 만드실 수 있다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저 핀셋으로 잡을 때도 너무 꽉 잡으면 안 되겠어요, 그렇죠? 그러면 풀리거나 그러지는 않을까요? 아주 끝에 날 끝부분만 잡고 살짝만 예리하게 구부리시면 그러니까 뭐 네, 저도 처음엔 잘 상관없을까요? 못했었는데 막 예. 너무 많이 구부러지고 막 이렇게 되더라고요. 근데 조금만 연습을 하고 익숙해지시면 네. 저 원하시는 모양을 만드실 수 있을 겁니다. 근데 이제 저렇게 구부리고 넣다가 보면 네. 중간에 펴지거나 네. 아니면은 뭐 그 입구 근처에서 저런 게 다시 펴지거나 뭔가 이렇게 꺾이거나 하는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있지 않나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오늘도 제가 저 모양을 만들어서 캐널 네고시에이션을 성공을 했거든요. 그래서 저 모양을 만드시면 물론 위에서 풀리거나 밑에서도 풀릴 수 있지만 근관을 쫓아 들어가는 데는 분명히 도움이 됩니다. 네, 그래서 풀리면 다시 새 파일로 저 모양을 만들어서 시도를 몇 번 해보신다면 특히나 RC 프랩과 같은 EDTA 페이스트가 있는 상태에서 캐널 네고시에이션을 특히나 생활치의 경우에 시도를 해보신다면 분명히 좋은 결과를 얻으실 수 있을 겁니다. 오늘도 그렇게 네고시에이션 하셨다 그랬는데 네네. 보통 이게 100번 한다고 100번 다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네. 할 때 어느 정도의 시간을 할애하는지 좀 궁금하고 이게 만약에 안 됐을 때 다음 프로토콜로 몇 번 정도 시도를 해보는지 지금 그런 게 100번 하면 100번 된다는 표정인데요. 예. 저도 순간 눈동자가 막 흔들리면서 난 다 되거든 그렇게 들었어요 지금. 잘못 물어보신 거예요. 독심술이 있으신 것 같은데 농담이고요. 저는 5분 정도만 일단 시도를 해보고요. 5분. 예, 왜냐면 제가 보통 30분 단위로 환자분들을 보기 때문에 네. 너무 한 근관에만 너무 많은 시간을 할애하다 보면 다른 근관을 치료하기도 어렵고 또 환자분들이 밀려가지고 그리고 이제 뭔가를 제가 5분 이상 너무 집중을 하고 있으면 이게 좀 이렇게 말리고 있는 거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딱 5분만 카운팅을 해놓고 시간이 끝나면 이건 다음번에 그렇게 하고요. 저는 총 3번까지 일단은 시도를 번까지요? 해보고요. 근데 특별히 끝까지 안 된 적이 잘 없어가지고 예. 네. 괜한 걸 물어보셨어요.
김동환 원장님도 안 된 적이 없으십니까? 저는 엔도가 많지는 않아가지고. 많지 않아서 역시 안 된 적이 없다. 네. 그 말씀을 하시는 예. 것 같아요. 네. 우문현답을 주셨습니다. 네. 예, 그래서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다음 질문으로 넘어갈까요? 네. 이제 충전할 때 뭐 이렇게 워킹 랭스를 충분히 지켰는데 마지막 충전이 결국에는 결과를 만들어내는데 이 충전이 짧은 경우 흔히 발생하잖아요. 이럴 때 뭐가 문제인지 한번 짚어줘 보시죠. 네. 네. 충전이 짧다는 것은 결국에는 마스터콘, GP콘이 제가 원하는 곳까지 들어가지 않았다는 얘기가 될 겁니다. 예를 들어서 분명히 저는 이런 질문을 되게 많이 받는데 강의를 하면서 분명히 30번 예를 들어서 06 테이퍼 나이타이 파일로 근관 형성을 했고 30번 GP콘이 근관장까지 그런데 안 들어간다. 근데 상식적으로는 이게 이해가 잘 안 되는 부분이잖아요. 도대체 왜 그런 거냐?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제가 정리를 좀 해봤습니다. 다음에 세 가지 경우가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먼저 마스터콘 직경이 치근단 직경보다 큰 경우, 그리고 마스터콘의 경사도, 테이퍼가 근관의 테이퍼보다 큰 경우, 그리고 치근단 형성이 부족한 경우가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먼저 내가 넣은 마스터콘의 직경이 형성된 근관의 직경보다 큰 경우입니다. 해결책은 턱백이 느껴질 때까지, 턱백이라는 건 이제 근관에서 약간 끼는 느낌이죠. 그래서 근관에서 GP콘을 뺄 때 약간의 저항감이 있는 그런 걸 턱백이라고 하는데 그 턱백이 느껴질 때까지 0.5mm씩 GP콘을 잘라서 치근단 직경이 맞는 콘을 선택을 하면 되겠습니다. 사실 이거는 너무 당연한 얘기거든요. 근데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선생님들께서 고르신 30번 GP콘이 30번이 아닐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GP콘은 0.05mm, 즉 ISO 규격으로 5번의 오차를 허용하기 때문입니다. 즉 35번 GP콘 통에 실제로는 35번 GP콘이 쫙 들어있는 게 아니라 30번에서 40번 사이의 GP콘이 무작위로 들어있게 됩니다. 이것도 ISO 규격 범위 안에서 만들어졌을 때 이야기입니다. 자, 2006년도에 커닝햄이라는 분이 여러 회사에서 나온 30번 공사 테이퍼의 GP콘 사이즈를 조사해 봤어요. 결과표를 보시면 정작 30번 GP콘은 13에서 20%만 들어있고요. 심지어 30번이 하나도 안 들어있는 그런 제품도 있었습니다. 조금 당황스러울 수도 있는 그런 결과예요. 자, 그래서 GP콘이 ISO 규격에 맞게 제조가 되었다는 가정하에 해결책은 MAF보다 내가 형성한 파이널 쉐이핑보다 2단계 작은 번호의 GP콘을 GP 게이지에 내가 만들고자 하는 GP콘에 넣고 잘라서 사용하는 것입니다. 즉 30번 나이타이 파일로 근관 형성을 완료했다면 그보다 2단계 작은 20번 GP콘을 GP 게이지에 30번에 넣고 잘라서 사용을 하면 됩니다. 네, 이렇게요. 그래서 저는 항상 여기 보시는 것처럼 GP 게이지에 GP를 넣고 잘라서 사용을 합니다. 만약에 30번 GP콘을 만들고 싶다면 말씀드린 것처럼 오차를 감안해서 2단계 작은 20번의 GP콘을 30번의 구멍에 넣고 블레이드로 잘라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자, 마스터콘이 근관장까지 들어가지 않은 두 번째 이유는 마스터콘의 테이퍼가 형성된 근관의 테이퍼보다 크기 때문입니다. 해결책은 근관의 테이퍼보다 작은 테이퍼의 마스터콘을 선택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GP콘의 직경 자체가 작다 할지라도 테이퍼가 경사도가 형성된 근관보다 크면 근관의 중간에서 걸리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잘못된 턱백 느낌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요거 잘 내가 근관에 잘 걸렸구나, 괜찮구나 이렇게 될 수가 있는데 이 상태에서 GP콘을 깊게 자르고 넣게 되면 오버가 될 겁니다. 네, 그래서 분명히 턱백을 나는 얻었는데 오버가 되는 그런 결과가 나올 수가 있죠. 자, 이상적인 GP콘 콘핏의 모식도는 여기 보시는 그림과 같습니다. 형성한 근관의 테이퍼보다 GP콘의 테이퍼가 약간 작죠? 그리고 에이피칼 부분에서 한 2, 3mm 정도, 3, 4mm 정도만 GP콘이 근관과 이렇게 접하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야 에이피칼 부분에서 턱백이 있고 GP콘을 자르고 플러그로 다졌을 때도 오버필링이 되지가 않습니다.
자, 원하는 길이와 턱백을 얻었다면 핀셋으로 꽉 집어서 위치를 표시해 놔야 실러 도포 후에 우리가 다시 근관에 넣었을 때 원하는 위치까지 GP콘이 잘 들어갔는지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요걸 안 하면 콘핏을 잘 해놓고 마지막에 충전을 짧게 하는 그런 경우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근데 GP콘을 네. 어떻게 만들죠? GP콘, 제조 과정을 말씀하시는 예. 건가요? 이게 기계가 하는 게 아니라 사람이 만드는 건가요? 네, 핸드 롤링이라 그래가지고, 네, 페이퍼 포인트랑 똑같이? 인건비가 저렴한 동남아 국가에서 예. 네, 유리 판을 이렇게 굴려가지고 네, 아. 만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이렇게 막 별의별 걸 다 하는 시대에 네. 아직도 그렇게 아까 논문도 보니까 2006년도 논문인데 네네. 그러면 현재도 그 결과랑 그렇게 다르지 않는 그런 불균일한 GP콘이 생산되고 있는 건가요? 핸드 롤링으로 만드는 경우에는 거의 비슷할 것으로 생각이 되고요. 네. 뭐 물론 몇몇 업체에서는 뭐 레이저 인스펙션이라고 해가지고 우리 건 조금 더 정확하다 뭐 그런 경우도 있고 최근에는 GP콘이나 페이퍼 포인트를 찍어내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네, 그래서 보다 더 정확하다고 하는데 그것도 공짜가 있긴 있을 거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가격이 엄청나게 비쌉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사실 그거를 사용하기에는 좀 현실적으로는 좀 어렵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고는 있습니다. 예. 파일 시스템에 그러니까 그 나이타이 파일 시스템에 맞게 네, 모양이 이렇게 뭐 매칭되는 그런 네네네. 콘들이 좀 더 정확하겠죠, 그러면? 네. 사실 그런 매칭되는 GP콘 같은 경우에는 나이타이 파일의 쉐입보다 아주 약간 작게 그렇게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GP콘을 쓰시면 아주 편하고 정확하게 매칭을 하실 수가 있는데 그것도 가격이 좀 비싸기 때문에 네, 사용하기가 좀 네, 어렵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제가 그걸로 쓰고 있는데 네네네. 이렇게 잘못 들어가서 구부러지는 경우가 있잖아요. 네. 어쩌다가 이렇게 입구에서 그러면 되게 아깝다는 생각이 엄청 많이 아까우시죠? 듭니다. 네네. 이거 하나가 얼만데 막 이런 생각도 들면서 그런데 네. 지금 오늘 요걸 들으면서 그냥 일반적인 거 2단계 낮게 해서 커팅해가지고 이렇게 자르는 거 진짜 심각하게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되겠어요. 네. 예. 그리고 중요한 거는 형성된 근건의 테이퍼보다 GP콘의 테이퍼가 언제나 작아야 되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는 그냥 공사 테이퍼, 그 스탠다드 콘을 여러 크기를 구비해서 그거에 맞춰서 잘라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공사 테이퍼. 네, 논 스탠다드 콘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그 위쪽이 테이퍼가 커지거든요. 그래서 근건의 중간 부분이나 근건의 윗부분에서 GP콘이 걸려서 아까 모식도에서 보신 것처럼 그 폴스 턱백, 잘못된 턱백 느낌을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 스탠다드 콘 공사 테이퍼를 사용하시기를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GP콘이 그냥 쓰실 텐데 원래 소독을 해서 쓰게 돼 있죠. 네네. 방법을 좀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GP콘을 소독하는 방법, GP콘은 이제 사실은 화학적으로 소독을 해야 됩니다. 열 소독을 하면 GP콘이 막 늘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GP콘을 소독하는 방법은 원액의 NaOCl에 1분간 담궈둔 다음에 그렇게 되면은 GP콘 표면에 미세한 그 결정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그 결정을 그 알코올 솜으로 닦아낸 다음에 그걸 건조시킨 후에 그 다음에 사용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GP콘 매칭 같은 경우에는 그렇고요. 그 다음에 나이타이 파일이 근관장까지 쉽게 도달하는지를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MAF 크기의 나이타이 파일이 근관장까지 다녀왔다 하더라도 형성이 부족할 수가 있기 때문인데요. 왜 그러냐면 그 이유는 K 파일과 나이타이 파일도 0.02mm, 즉 ISO 규격으로 2번의 공차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 그래프는 각기 다른 제조사에서 만들어진 25번의 공사 테이퍼 나이타이 파일을 비교한 어떤 표인데요. 그래프죠. 동일한 25번 크기의 공사 테이퍼 파일이지만 크기가 다 제각각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처음에 제가 어떤 선생님의 질문을 인용한 것처럼 30번 나이타이 파일로 근관 형성을 하고 30번의 GP콘으로 콘핏하는 것으로 기대를 하지만 실제로는 28번에서 32번의 나이타이 파일로 근관 형성을 하고 25번에서 35번의 GP콘으로
코온핏을 하는 것이 우리가 처한 현실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저걸 보니까 갑자기 근간 치료하기가 네네. 저렇게 이제 한마디로 우리가 생각했던 그런 정확도가 아닌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좀 약간 자괴감 비슷한 것도 들고 그러는데 네. 뭐 방법이 없는 거잖아요. 현대 의학으로는 안 되는 건가요? 그냥 조금 더 세심하게 예. 아까 누구 하나는 뭐 하나는 믿어야 되잖아요. 네. 심지어 GP 게이지조차도 공차가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지금 보시면 나이타이 파일도 공차가 있죠. K 파일도 공차가 있죠. 그러니까요. 페이퍼 포인트나 GP콘도 공차가 그렇죠. 있고 심지어 GP 게이지까지 공차가 있기 때문에 누구를 하나 믿어야 되는데 저는 GP 게이지를 믿고 있습니다. 네. 그렇죠. 그러니까 네. 거기서 잘라서 쓰시는 거죠, 네네네. 그렇죠? GP 게이지는 뭐 변하지 않고 네. GP콘은 여러 개가 변할 수 있으니까요. 그렇죠. 제각각일 수 있고 예. 그래서 그거 하나를 믿고 진행을 하신다면 조금 더 신경을 쓰신다면 조금 더 정확하게 근간 충전을 더 원하는 길이까지 네. 하실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아르르륵